건강을 위해 열심히 채소를 드시는데도 몸이 더 안 좋아지신 분들 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 40년간 일해온 내과 전문의 박정수입니다. 올해 78세가 된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건강을 위해 채소만 먹으며 살았는데 오히려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건강식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채소에도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76세 김영분님은 매일 속이 쓰리고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자색 양배추를 생으로 드신 지 단 2주 만에 장 건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선생님, 30년 만에 이렇게 속이 편한 건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후 반드시 드셔야 할 4가지 채소와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채소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런지까지 속속들이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채소 선택에서 헷갈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40년간 수많은 분들을 진료하며 얻은 진짜 노하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아내는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74세인 지금도 그렇지만 젊을 때부터 몸에 좋다는 채소들은 가리지 않고 다 먹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거의 채소만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당뇨 수치는 계속 오르고 혈압도 잡히지 않고 급기야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해온 저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채소 하나하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채소 중에 일부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채소들이 60대 이후에는 진짜 보약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지난 5년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먼저 꼭 드셔야 할 4가지 채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정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첫 번째는 자색 양배추입니다. 김영분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김영분님은 76세로 젊을 때부터 위가 약하셨어요. 매일 속쓰림이 있고 변비도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화장실에 가실 정도였습니다. 박 선생님,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분이 드시던 채소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흰 양배추나 무, 배추 같은 하얀색 채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색 양배추를 권해드렸습니다. 김영분님, 하루에 자색 양배추 한 입만 생으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는데 단 2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박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속이 이렇게 편한 건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매일 화장실에 가고 있어요. 라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자색 양배추가 이렇게 좋을까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보라색을 만드는 색소인데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막는 역할을 해요. 특히 위장과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도 좋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많이 나와서 자극이 강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 때는 오히려 자색 양배추의 부드러운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색 양배추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큰 잎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꼭 생으로 드셔야 해요. 익히면 안토시아닌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씻어서 그대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쓸 수 있는데
일주일 정도 드시면 단맛도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정태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9세인 정태수님은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당화 혈색소가 8점이나 되었어요. 이건 몸속에 설탕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숫자는 6.5보다 작아야 건강한 건데 지금은 너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높으면 혈관이 망가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정태수님은 혈당 관리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식단 조절도 하셨는데 혈당이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특히 식후 혈당이 200을 넘나들면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로콜리를 권해드렸어요. 정태수님, 하루에 브로콜리 한 송이씩 드셔보세요. 꼭 끓는 물에 3분만 삶아서 드시고요. 처음에는 브로콜리가 정말 혈당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반신반의하셨는데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8로 떨어진 거예요. 박 선생님, 이게 정말 브로콜리 때문인가요? 다른 건 바꾼 게 없는데?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시느냐예요.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너무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이 없어져요. 딱 끓는 물에 3분간 데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설포라판도 많이 남아있고 소화도 잘 돼요. 브로콜리는 하루에 한 송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줄기 부분도 꼭 드세요. 사실 줄기에 설포라판이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껍질만 살짝 벗기고 함께 삶아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채소는 비트입니다. 이춘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3세인 이춘자님은 기억력 저하로 많이 고생하셨어요. 며느리 이름을 까먹는다거나 어디에 뭘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자주 있으셨죠. 그리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누워만 계셨어요. 박 선생님, 나는 이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라고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를 권해드렸어요. 이춘자님, 비트를 갈아서 주스로 드셔보세요. 하루에 작은 컵 하나 정도만요. 처음에는 이 빨간 무 같은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박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고 오후에도 기운이 있어요. 2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춘자님이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내신 거예요. 박 선생님, 이게 정말 비트 때문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비트라는 빨간색 뿌리 채소에는 질산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 질산염은 몸속에서 혈관을 넓게 만들어서 피가 잘 흐르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비트를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뇌혈관이 넓어지면서 뇌로 가는 피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또한 비트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혈관이 넓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는 거죠. 이춘자 님도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비트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비트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에 작은 컵 하나, 약 1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흙냄새가 날 수 있는데 사과나 당근을 조금 섞어서 갈면 맛이 훨씬 좋아져요. 주의할 점은 비트를 드시면 소변이 분홍색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의 색소 때문인 거거든요. 네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오인숙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9세인 오인숙님은 눈이 너무 건조해서 고생하셨어요.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고 TV를 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골다공증도 있어서 허리가 자꾸 아프셨죠. 박 선생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우울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금치를 권해드렸습니다. 오인숙님, 시금치를 데쳐서 매일 드셔보세요. 하루에 한 접시 정도면 돼요. 2달 후에 오인숙님이 병원에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박 선생님, 눈이 이렇게 편한 건 몇 년 만이에요. 그리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시금치에는 루테인이라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루테인은 눈을 지켜주는 안경 같은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눈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루테인이 눈 속 중요한 부분을 보호해줘서 시력이 나빠지는 걸 막아줘요. 또한 시금치에는 철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철분이 부족하면 힘이 없고 잠도 잘 안 와요. 그런데 시금치를 먹으면 몸에 필요한 철분을 채워줘서 기운이 나고 잠도 잘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금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오인숙 님도 골밀도 검사해서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시금치 드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꼭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면 수산이라는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데치면 수산이 많이 제거되면서 영양소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하루에 한 접시 정도면 충분하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조금 넣어서 무치면 맛도 좋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돼요. 자, 이제까지 꼭 드셔야 할 4가지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색,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시금치. 이 4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바로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채소예요. 이 채소들은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60대 이후에는 나도 모르게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는 옥수수입니다. 박순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6세인 박순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통조림 옥수수를 드셨어요. 옥수수는 자연식품이니까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아침에는 옥수수 샐러드, 점심에는 옥수수 볶음밥, 저녁에는 옥수수 수프까지 정말 열심히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옥수수만 먹었는데 왜 당뇨가 생겼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옥수수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까? 옥수수는 다른 채소보다 탄수화물이 엄청 많아요. 100g을 먹으면 밥 한 숟갈 먹는 것과 비슷한 정도예요. 더 심각한 건 옥수수의 당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췌장에 무리를 주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 췌장이 힘이 약해지는데 이럴 땐 옥수수를 조심해서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공된 옥수수 제품들, 통조림 옥수수나 냉동 옥수수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추가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정말 당뇨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순길님은 옥수수를 끊고 나서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2로 떨어졌어요. 박 선생님, 옥수수가 이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는 감자입니다. 이문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1세인 이문자님은 감자는 우리나라 사람의 주식이었으니까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일 감자를 드셨어요. 아침에는 감자죽, 점심에는 감자조림, 저녁에는 감자 샐러드까지 정말 다양하게 드셨죠. 그런데 한 달 후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40 정도였는데 점점 올라서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박 선생님, 짠 것도 안 먹는데 왜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자의 문제점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혈당 지수가 90 정도로 설탕보다도 높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자를 먹으면 혈당이 설탕을 먹었을 때보다 더 빠르게 오른다는 뜻이에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감자를 많이 드시면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해요.
이문자님도 감자를 끊고 고구마로 바꾸신 후 2개월 만에 혈압이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박 선생님, 고구마와 감자가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고구마는 달콤하니까 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고구마는 감자와 달리 혈당 지수가 60 정도로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는 감자 대신 고구마를 드세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는 가지입니다. 최말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인 최말수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지가 보라색이니까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염증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일 가지 요리를 해 드셨어요. 가지볶음, 가지나물, 가지찜까지 정말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박 선생님, 가지가 염증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더 아픈 걸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지의 문제점은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관절 염증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알칼로이드 성분을 해독하려면 신장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욱 부담이 됩니다. 최말수님은 가지를 끊고 나서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박 선생님, 가지가 이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보라색이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보라색 채소에 안토시아닌을 드시고 싶으시면 자색 양배추나 자색 양파를 드세요. 이 채소들은 안토시아닌은 풍부하면서도 알칼로이드는 없어서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는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김현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인 김현수님은 토마토가 리코펜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통조림 토마토로 찌개를 끓여 드셨어요. 아침에는 토마토 달걀찜, 점심에는 토마토 찌개, 저녁에는 토마토 파스타까지 정말 열심히 드셨죠. 그런데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박 선생님, 건강을 위해 토마토를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통조림 토마토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조림 안에는 BPA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건 통조림 안쪽에 칠해진 코팅에서 나오는 건데 토마토의 신맛 성분이랑 만나면 BPA가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들어오면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통조림 토마토에는 소금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한 캔만 먹어도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약해지는데 이렇게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김현수님은 통조림 토마토를 끊고 생토마토나 유리병에 든 토마토 소스로 바꾸신 후 2주 만에 부정맥이 사라졌어요. 박 선생님, 같은 토마토인데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토마토를 드실 때 꼭 생토마토나 유리병 제품을 선택하세요. 통조림은 절대 피하시고요. 자, 이제까지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옥수수, 감자, 가지, 통조림, 토마토. 이 4가지는 정말 나도 모르게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아내의 이야기 말이에요. 아내가 건강을 위해 채소만 먹으면서도 몸이 나빠졌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주로 드시던 채소들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해야 할 채소들이었거든요. 매일 옥수수 샐러드, 감자 요리, 가지 볶음, 통조림, 토마토 찌개를 먹었어요. 건강을 위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채소들이 오히려 당뇨와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준 거였어요. 지금은 제가 알려드린 좋은 채소 4가지로 식단을 바꿨어요. 자색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시금치 말이에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7로 떨어졌고 혈압도 160에서 13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보람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탁 위에 채소를 바꿔보세요. 단 하나의 채소만 바꿔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채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드시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채소라도 조리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다 없어져요. 자색 양배추를 익혀서 드시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됩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면 수산 때문에 칼슘 흡수가 방해받죠. 이런 세세한 조리법까지 알아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개인 차이입니다. 같은 채소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신 분은 비트 주스를 조금씩 시작하셔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시금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20대, 30대에 좋았던 음식이 60대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젊을 때는 별로였던 음식이 나이 들어서는 명약이 될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치료이자 예방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매 끼니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채소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드셔야 할 4가지. 자색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시금치.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옥수수, 감자, 가지, 통조림, 토마토. 이 8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셔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혹시 박 선생님, 이런 정보를 어디서 더 얻을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검증된 건강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5가지와 꼭 먹어야 할 과일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과일도 채소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약 없이 혈압을 낮추는 음식 조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양제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영양제 3가지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5가지에 대해서 말이죠. 40년간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얻은 살아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말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마트에 가셔서 자색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시금치를 사오시고요. 집에 있는 옥수수, 감자, 가지, 통조림, 토마토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건강은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김영분 님도, 정태수 님도, 이춘자 님도, 오인숙 님도 모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하셨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단 하나의 채소만 바꿔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 아내도 지금 74세의 나이에 30대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건강은 혼자서 지키기 어려워요.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켜나가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께 이 정보를 전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저도 자색 양배추 먹고 속이 편해졌어요. 이런 후기를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가능한 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증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가 아니라 4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살아있는 정보들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구독하시고 함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가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